정성껏 키운 오이 모종을 얼마나 아끼셨나요? 새싹 하나하나에 눈을 떼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 넓은 새 집으로 옮겨 심고 나서 갑자기 노랗게 변하고 잎이 축 처지고 시들어 버렸다면요. 혹시 익숙한 상황인가요? 걱정 마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은 오이 모종을 옮겨 심을 때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20가지 실수들을 짚어볼 겁니다. 오이가 정말 용서하지 않는 실수들이죠. 제가 장담하건대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여러분의 모종이 스트레스 없이 이사하고 앞으로 풍성한 수확을 보장해 줄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이를 솎아내기 피키로프카 하시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바로 흙에 심으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정말 궁금하겠습니다. 실수를 하나하나 따져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파악해 봅시다. 오이는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요? 문제는 바로 오이의 뿌리 구조에 있습니다. 줄기 어느 부분에서든 새뿌리를 쉽게 내리는 토마토와는 달리 오이의 뿌리는 매우 연약하고 죽은 고든뿌리 형태라서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뿌리에 가해지는 어떤 충격이든 식물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이며 그만큼 성장할 힘과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바로 이 때문에 숙련된 재배자들은 오이 솎아내기 피키로프카라는 표현 대신 뿌리 흙을 그대로 옮기는 이식 이츠이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인 피키로프카는 잔뿌리를 유도하기 위해 주근의 끝을 잘라내는 적심을 의미합니다. 오이에게 이것은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반면에 이식 혹은 흙가리는 작은 용기에 있는 모종을 흙덩이, 흙밥, 째 그대로 유지하며 더 큰 용기로 조심스럽게 옮겨주는 작업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이가 자신이 이사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90%는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겪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성급함입니다. 씨앗에서 올라온 첫 2장의 잎을 보고는 이제 때가 됐다고 판단하죠. 하지만 이 잎들은 진짜 잎, 즉 본잎이 아니라 우리가 떡잎이라고 부르는 가짜 잎입니다. 떡잎은 갓 태어난 새싹에게는 비상식량이 들어있는 배낭과 같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영양분이 모두 저장되어 있죠. 이때 식물은 아직 너무 약하고 뿌리 시스템 역시 겨우 형성된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움직임도 모종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떡잎 단계에서의 분갈이는 모종의 성장을 일주일 이상 지연시키거나 심지어는 아예 죽게 만드는 거의 확실한 방법입니다. 식물은 성장에 힘을 쏟지 못하고 생존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세요. 분갈이를 위한 이상적인 시점은 오이의 2-3장에 진짜 본잎이 제대로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쯤이면 뿌리 시스템이 충분히 발달해서 스트레스 없이 환경 변화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옮겨 심을 준비가 된 모종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하지만 서두르는 것만큼이나 미루는 것도 또 다른 극단적인 실수이며 이는 결코 덜 위험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라서 튼튼해지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작은 컵 안에서는 사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뿌리가 좁아지면서 서로 엉키고 뭉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서로를 조이는 셈이죠. 제한된 흙 속의 양분은 이미 부족해져서 식물은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성장이 느려지고 아래잎이 노랗게 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식을 하려고 컵에서 꺼내보면 뿌리는 이미 빽빽하고 촘촘한 덩어리, 마치 펠트처럼 엉겨 붙어 있습니다. 이걸 손상 없이 풀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뒤늦게 옮겨 심은 식물은 아주 오랫동안 앓고
적응하며 회복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이미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한 셈이죠. 그러니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본잎이 두세 장 나왔을 때가 바로 골든타임이며 놓쳐서는 안 될 이상적인 이식 시기입니다. 자, 이제 과정의 핵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모종컵에서 식물을 꺼내는 바로 그 순간이죠.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진짜 뿌리 적심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즉, 중심이 되는 고든 뿌리 끝을 잘라내는 행위죠. 이런 농업 기술은 토마토나 고추 같은 작물에게는 효과가 있습니다. 잔뿌리를 더 많이 만들도록 유도하니까요. 하지만 오이에게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취 없는 대수술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이의 주된 고든 뿌리는 생명 그 자체이며 수분과 양분을 얻는 주된 통로입니다. 이를 손상시키면 식물은 장기간 병을 앓게 됩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고 성장을 멈추며 결국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이에게는 뿌리적심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십시오. 우리는 오직 흙뭉치 그대로 옮기기, 즉 분갈이만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흙뭉치를 온전하게, 손상 없이 보존하는 것입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골동품을 다루는 것처럼 상상해 보세요. 급격한 움직임이나 흙뭉치를 부수는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그저 작은 방에서 더 큰 방으로 조심스럽게 옮겨놓는 것 그뿐입니다. 네 번째로, 흔한 실수는 바로 오이를 옮겨 심을 새로운 집, 즉 흙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텃밭에 흙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묻고 딱딱하게 굳은 흙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큰 실수로 이어집니다. 차갑고 단단하며 구조화되지 않은 흙은 연약한 오이, 뿌리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따뜻하고 폭신한 모종 포트 속에서 자라다가 갑자기 차갑고 딱딱한 족쇄에 갇히는 셈이죠. 뿌리는 숨쉬기 어렵고 성장이 더뎌지며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뿌리 썩은병, 즉 금부병이 발생할 위험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옮겨 심을 흙은 최소한 실내 온도, 즉 상곤을 유지해야 하며 이보다 약간 더 따뜻하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흙은 반드시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으며 영양분이 풍부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식 전에 미리 피트모스, 부엽토, 밭흙, 그리고 흙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소량의 모래나 펄라이트를 섞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흙은 뿌리에게 마치 부드러운 깃털 이불처럼 편안한 환경이 되어 주어 뿌리가 더욱 활발하게 성장을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다음으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새 화분 크기를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부 가드너들은 나중에 번거롭게 분갈이하기 귀찮다며 시간을 아끼려고 아주 작은 묘목을 5리터짜리 양동이 같은 너무 큰 용기에 바로 옮겨 심습니다. 속으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식물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행동입니다. 작은 뿌리 시스템은 그렇게 방대한 양의 흙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뿌리가 차지하지 못한 여분의 흙은 물을 줄 때마다 축축한 채로 남아 썩기 시작하고 병원성 곰팡이가 번식하게 됩니다. 식물은 사실상 늪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뿌리 질병을 유발합니다. 마치 한 사람이 크고 차가운 성에 혼자 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불편하고 비효율적이죠. 규칙은 이렇습니다. 새 화분은 이전 화분보다 지름이 고작 2cm에서 3cm만 더 커야 합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 뿌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자라기에 충분하며 동시에 흙 전체를 고르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의 상황이지만 식물에게 해로운 건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너무 작은 화분에 분갈이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제를 미루는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새 화분이 기존 화분보다 아주 조금만 크다면
뿌리는 금세 벽에 닿아 다시 뱅글뱅글 뭉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좁은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연기하는 꼴이죠. 뿌리가 또다시 비좁은 환경에 놓이게 되므로 식물은 왕성하게 자랄 동력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런 소득 없이 식물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만 주는 무의미한 작업인 셈입니다. 그러니 항상 뿌리의 크기를 적절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뿌리가 흙덩이를 완전히 감싸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좀 더 큰 화분을 선택하세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도하게 커서는 안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기존 흙덩이와 새 화분 벽 사이에 1.5에서 2cm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 새 흙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 실수, 바로 물리적 손상입니다. 모종을 옮겨 심을 때 우리는 흔히 연약한 줄기를 잡고 옮기곤 합니다. 하지만 오이 모종의 줄기는 정말 부드럽고 수분 함량이 높아 매우 약합니다. 손가락으로 줄기를 꽉 쥐게 되면 물과 양분이 이동하는 도관이 손상됩니다. 압박된 부위에는 일종의 띠 모양의 흉터가 생겨 식물 전체의 영양 공급을 방해하게 됩니다. 뿌리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식물은 시들기 시작해 결국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인체의 중요한 동맥을 꽉 막아버리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규칙을 명심하십시오. 모종을 절대 줄기로 잡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은 떡잎을 잡는 것입니다. 떡잎은 비교적 단단하기 때문에 설령 약간의 손상이 가해지더라도 식물 생육에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또는 더 좋은 방법은 흙덩이, 즉 뿌리가 붙은 상태 그대로를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받쳐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식물 본체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부상 위험을 완전히 0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8번째 실수는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입니다. 바로 오이 모종을 떡잎 바로 아래까지 깊숙이 묻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줄기에서 새 뿌리를 내릴 수 있어 깊이 심으면 오히려 이득인 토마토를 생각하며 오이도 그렇게 심습니다. 하지만 오이는 토마토와는 다릅니다. 오이의 줄기는 땅속에 묻힌다고 해서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습하고 통풍이 잘 안 되는 환경에서는 10중 8구 썩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식물의 밑동에 검은 줄기, 썩은 병을 비롯한 각종 곰팡이성 질병이 생길 온상을 만드는 꼴입니다. 이건 마치 목에 젖은 스카프를 두르고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오이를 심는 올바른 깊이는 이전 포트, 즉 모종을 키우던 컵에서 자라던 높이와 정확히 같아야 합니다. 최대한 1cm 정도만 흙을 더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오이가 안정적으로 지탱되는 데 충분하며 줄기가 썩을 위험도 만들지 않습니다. 9번째 실수는 이전에 말씀드린 실수와 정반대되는 문제입니다. 줄기를 너무 깊이 묻을까봐 걱정한 나머지 일부 정원사들은 식물을 너무 얕게 심어버립니다. 원래 흙뭉치, 즉 근원의 일부를 새로운 흙 표면 위로 노출시키는 거죠. 그 결과 모종은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줄기가 흔들리게 되고 물을 주거나 조금만 건드려도 식물 전체가 옆으로 쉽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기에 노출된 뿌리 시스템의 윗부분은 빠르게 건조되기 때문에 식물의 건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분갈이 후에는 흙뭉치가 반드시 새 흙으로 완전히 덮여야 합니다. 그리고 식물 자체는 화분에 단단하고 안정감 있게 자리 잡아야 하죠. 새 화분의 흙 높이는 이전 흙뭉치 표면과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식물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뿌리가 마를 염려 없이 제대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모종을 옮겨 심는 준비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실수, 바로 모종을 이식하기 직전에 물을 흠뻑 주는 것입니다. 식물이 새 환경에 쉽게 적응하도록 물을 충분히 주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흙덩이는 무거워지고 푸석푸석해지며 매우 잘 부서집니다. 이 흙덩이를 컵에서 꺼내는 순간 10중 8구 여러분의 손에서 부서져 버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연약한 뿌리들이 그대로 드러나 손상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모종을 이식하기 몇 시간 전, 아니면 하루 전에 미리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과도한 수분이 빠져나가고 흙은 적당히 촉촉해집니다. 그러면 흙덩이가 단단하게 뭉쳐져서 모양을 잘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흙이 부서지지 않고 컵에서 쉽게 빠져나오며 모종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고 새 화분으로 옮겨 심을 수 있습니다. 11번째 실수는 이와는 정반대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치명적입니다. 바로 흙덩이가 완전히 마른 식물을 옮겨 심으려는 시도인데요. 모종에 물 주는 것을 깜빡하여 화분 속 흙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죠. 이 상태에서 식물을 꺼내려고 하면 마른 흙은 모래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가고 결국 여러분의 손에는 벌거벗은 무방비 상태의 뿌리만 남게 됩니다. 식물 영양 공급에 가장 중요한 간은 흡수 뿌리들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단 몇 분 안에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뿌리가 노출된 모종을 즉시 새 흙에 심더라도 식물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탈수 상태를 겪게 됩니다. 이런 무모한 분갈이 후의 회복은 성공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옮겨 심기 전에 항상 흙의 습도를 확인하세요. 흙은 잘 짜낸 스펀지처럼 약간 촉촉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것이 흙덩이의 모양을 유지하고 건강한 뿌리 상태를 지키는 가장 이상적인 조건입니다. 이제 식물은 성공적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겨 심어졌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12번째 실수가 바로 차가운 물을 주는 것입니다.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그대로 받아서 갓 이식한 오이 모종에 물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몸살을 앓고 있는 뿌리 시스템에게 이것은 마치 찬물 세례를 퍼붓는 것과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뿌리의 활력을 떨어뜨려 수분 흡수를 담당하는 뿌리 조직에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흙이 촉촉하더라도 뿌리가 수분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방금 물을 주었는데도 식물이 눈앞에서 축 처지고 시들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종에 주는 물은 특히 정식 직후라면 반드시 미리 받아두어 온도를 맞춘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적정 온도는 대략 23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는 뿌리에 쇼크를 주지 않는 가장 편안한 온도입니다. 오히려 뿌리가 새로운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13번째 실수는 얼핏 들으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바로 분갈이 후 물을 전혀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 초보자들은 새 흙에 이미 수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첫째, 분갈이를 할 때 기존의 뿌리볼과 새 화분의 흙 사이에 미세한 틈새, 즉 공극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틈새를 물로 채워주지 않으면 뿌리는 공기 주머니에 갇혀버려 그 부분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둘째, 물을 주는 행위 자체가 뿌리가 새 흙과 단단하게 밀착되도록 도와주며 이는 빠른 활착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분갈이 후에는 식물에 반드시 물을 주어야 합니다. 물론 흙이 늪처럼 질척해질 정도로 과하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화분 가장자리를 따라 미지근한 물을 조심스럽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흙이 가라앉고 뿌리 주변이 단단하게 채워지면서 모든 틈새를 메워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식물이 새로운 보금자리에 더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단계입니다. 분갈이를 끝내고 흡족한 마음으로 화분을 가장 햇볕이 잘 드는 남쪽 창가에 둡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14번째 실수입니다. 식물은 분갈이 직후 약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흙에서 뿌리가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잎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강한 직사광선 아래에 두면 잎이 수분을 급격히 증발시키기 시작하고 이는 결국 시드름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식물에게 엄청난 추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따라서 옮겨 심은 후 처음 2일에서 3일 동안은 강한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이 지지만 밝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동향이나 서양 창문 혹은 방 안쪽 깊숙한 곳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식물이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환경에서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잎이 다시 활짝 펴지고 생기가 돌아 보이는 것을 확인하면 그때부터 서서히 햇빛이 더 잘 드는 장소로 옮겨도 됩니다. 15번째 실수는 이전 실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외풍, 즉 찬바람입니다. 모종을 옮겨 심은 뒤에 열린 창문 근처의 창틀에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볍고 시원한 바람이라 할지라도 이 식으로 인해 약해진 식물에게는 심각한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찬바람은 강한 햇빛과 마찬가지로 잎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가속화시켜 잎의 팽갑을 잃게 만들고 시들게 합니다. 게다가 외풍이 만들어내는 급격한 온도 변화는 뿌리 시스템의 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이처럼 본질적으로 더위를 매우 좋아하는 작물은 발달 단계와 관계없이 찬바람을 쐬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이식 직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식물이 적응하는 이 일에서 3일 동안은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찬바람이 완전히 없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조용하고 따뜻하며 바람이 닿지 않는 구석에서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식물이 약해 보이면 얼른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많은 정원사들이 흔한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바로 분갈이 직후에 비료를 주거나 영양제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료, 생장 촉진제, 그 외에 온갖 화학 물질이 사용되죠. 우리는 식물에게 추가적인 영양을 공급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해를 끼치고 있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분갈이를 했다고 하더라도 뿌리에는 미세한 상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에 고농도의 비료 용액이 닿으면 심각한 화학적 화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뿌리는 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뿌리가 망가지거나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갈이 후 첫 영양 공급은 최소 10일에서 14일이 지난 후에만 허용됩니다. 이 시간 동안 식물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뿌리 시스템이 회복되어 새로운 흙에 활발하게 자리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식물은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추가적인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흡수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17번째 실수는 씨앗을 심는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모종을 한 상자에 몰아 키우는 것입니다. 모종을 옮겨 심을 시기가 오면 여러분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모든 식물의 뿌리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이죠. 뿌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이들을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싹을 잡아당기면 이웃한 모종의 뿌리까지 함께 딸려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흙덩이가 온전한 상태로 손상 없이 옮겨 심어지는 모종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모종이 심각한 뿌리 손상을 입게 되고 이후 오랜 기간 몸살을 앓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오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개별 용기에 파종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피트팟, 플라스틱 컵, 혹은 모종 트레이 카세트 같은 곳이에요. 이렇게 하면 모종을 개인의 흙덩이 뿌리차에 그대로 꺼내서 더 큰 화분으로 옮기는 몸살 없는 이식기 가능해집니다. 이는 모종의 건강과 빠른 성장을 보장하는 핵심 비결입니다. 18번째 실수는 바로 지지대, 앵커, 역할을 해주는 흙 다지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새 화분에 식물을 옮겨 심고 흙을 채웠지만 줄기 주변에 흙을 살짝 눌러 다져주지 않는 경우죠. 결과적으로 식물 아래쪽에 공간이 생겨서 마치 연필이 컵 속에서 덜렁거리는 것처럼 불안정하게 흔들립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는 첫 물주기만으로도 기울어지거나 완전히 쓰러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뿌리가 흙과 제대로 밀착되지 못해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이죠. 흙을 채운 후에는 반드시 너무 세지 않게 손가락으로 줄기 주변의 흙을 조심스럽게 다져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식물에 필요한 지지력을 제공하고 빠른 착근을 위해 필수적인 뿌리와 흙의 밀착을 보장해 줍니다. 식물은 화분에 단단하고 안정감 있게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19번째,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실수인데요. 바로 품질 낮은 피트포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뿌리에 손상을 주지 않고 포트째 흙에 바로 심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정말 매력적이죠. 하지만 값싼 저품질 포트는 접착제를 섞어 아주 단단하게 압축한 판지 재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포트 벽이 너무 단단해서 열이 놓이 뿌리가 도저히 뚫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뿌리가 이 피트관에 갇혀버려서 성장이 멈추고 밭에 옮겨 심은 후에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피트포트를 꼭 사용해야 한다면 믿을 만한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심기 전에 포트의 벽과 바닥을 살짝 찢거나 부드럽게 뭉개서 뿌리가 밖으로 쉽게 나오도록 도와주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흙덩이를 문제없이 쉽게 꺼낼 수 있는 플라스틱 모종컵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째 실수는 바로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너무 조급해하고 서두르는 거죠. 모종을 옮겨 심는 건 단거리 달리기 시합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차분하게, 서두르거나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진행해 주세요.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세요. 흙, 화분, 물, 그리고 이식 후에 모종이 놓일 장소까지요. 이 과정을 마치 명상처럼 여겨보세요. 여러분의 평온함이 동작에 그대로 전달되어 더 부드럽고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이도 다른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태도를 느낍니다. 짜증내거나 서두르지 않고 사랑과 정성을 담아 작업할 때 결과는 언제나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농사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생명체가 새롭고 더 나은 단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부드러움과 세심함이야말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성장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자, 오이 모종을 정식할 때 우리를 기다리는 20가지 위험한 함정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셨듯이 이 실수들은 오이가 가진 가장 큰 특징, 즉 믿을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취약한 뿌리 시스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물주기, 부적절한 온도, 맞지 않는 흙, 심지어 불필요한 움직임 하나까지도 이 연약한 오이를 깊은 스트레스에 빠뜨리고 결과적으로 성장을 몇 주나 늦춰버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실수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오이를 토마토처럼 강인한 군인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개인 공간, 특히 뿌리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귀족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함부로 순지르기를 하는 대신 뿌리째 조심스럽게 옮겨 심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활착률과
성장 속도에서 엄청난 차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위한 새로운 비법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20가지 실수 중 어떤 것을 직접 겪으셨나요? 아니면 오이를 안전하게 옮겨 심는 여러분만의 비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귀한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모두가 가장 아삭하고 풍성한 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줍시다.